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우리가 이제 맹자를 책이라는 글을 읽다 보면은 맹자 글 중에서도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맹자 글 전체가 물론 다 재미있고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 꼽으라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부동심이라고 하는 그 맹자에게서 언급되어진 이연말과 호연지기장. 오늘은 이제 부동심의 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그 소개되는 거는 이제 호연지기장. 호연지기장은 글도 그 뭐랄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강의하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여러 번 읽어봐야 되고 또 제가 그 주자가 맹자에 대한 그 해석한 부분에 있어서도 누구나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꼭 그렇다고 볼 수가 없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그 문법적인 것과 그 문자적인 해석에 이제 기본적으로 치중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것은 조금 의심이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부동심장인데, 자, 앞에서 이제 그 또 물은 거죠, 제자가. 선생님의 부동심과 맹자가 고자는 자기보다 먼저 부동심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고자의 부동심을 그 차이점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고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아마 이제 맹자가 고자하고 이제 토론을 하면서 이제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을 맹자가 이제 인용을 한 거죠. 고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이런 소리죠. 부득어원이여든 물구어심하며 부득어심이여든 물구어라 하나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자, 말에서 이해하지 못하거든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말을 얻지 못했거든 이런 소리죠. 말을 얻지 못했다. 이게 아마 사람들한테 서로 대화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는 이 표면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마음에서 구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것은 표면적 또는 피상적, 피상적인 것을 표면적인 뜻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지금은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어떠한 뜻을 이해하지 못했거든 이 마음에서 구하지 말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원적인 거죠. 본원적에서 그것을 자꾸만 캐고 추구하지 말라 이런 소리죠. 또 부득어심이여든 어떤 본원적에서 어떠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거든 터득하지 못했거든 피상적인 데서 구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했다. 그런데 부득어심이여든 자 본원적에서 이해하지 못한 것은 표면적에서 그 뜻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그래도 그것은 말이 되지만 이런 소리죠. 가커니와 자 여러분 이런 현토 같은 거 우리가 이제 현토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커니와 이렇게 여러분 옛날에도 다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현대적인 현토가 아니고 옛날서부터 써왔던 그대로예요. 자 부득어이여든 물구어심은 옳지 않다. 피상적인 표면에서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마음에서 본원에서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자, 이게 좀 아리송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본질에서 이해하지 못한 것을 표면에서 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옳지만 표면적에서 얻지 못했다고 해서 본질에서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이건 맹자의 생각이에요. 과연 이것이 고자는 틀렸고 맹자는 옳은 것인지 아니면은 고자와 맹자
자체가 우리들이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지. 이것은 뭐 개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제 후배가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의심이 간다. 예. 이게 조금 그렇다. 저도 물론 그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떠한 이것은 맹자의 입장에서 판단이고 우리 개인은 표면적에서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마음에서 본질적에서 구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본질에서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과연 피상적인 것을 추구하면 안 되는가?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 검색을 좀 해보시고 각자 한번 스스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고전에서 어떤 글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마음에서 자기가 이렇게 평생 끌고 가면서 이럴까 저럴까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이렇게 스스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맹자는 아주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을 한 거예요. 무릇 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는 뭐냐면은 요즘에 말로 하면 정신이에요. 정신세계. 정신세계. 무릇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 마음의 작용. 마음의 작용이라고 해서도 됩니다.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의 통솔자다. 기를 지배하는 통솔자다. 그러면 이 기는 뭐냐? 맹자가 말한 이 기, 도대체 기는 뭐냐? 이것은 육체죠, 육체. 정신과 육체의 어떠한 서로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정신이라고 하는 건 육체를 부리는 어떠한 작용이다 이런 소리죠. 이 수라고 하는 건 군대를 통솔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말하죠. 군사에서 쓰는 깃발을 누려서 군인들을 통솔하는 거죠. 진군하라, 퇴근하라, 좌측을 공격하라, 우측으로 공격하라 이렇게 통솔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맹자가 생각하는 정신세계와 육체의 연관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보면은 정신과 육체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정신이 곧 육체는 아니죠. 맹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 정신도 육체다 이렇게 유물론적인 사고방식도 형성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고전에서 말하는 동서양에서 말하는 정신과 육체에서 정신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나 현대는 정신도 알고 보면 유물론에 의해서 지금 저는 그런 건 전혀 문외한이지만 양자역학 같은 데서는 결국 다 물질계잖아요. 정신도 물질계잖아요. 과연 그랬을 때 이 말이 현대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자, 기는 몸을 가득 채운 것이니, 몸을 가득 채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릇 지는 지극한 것이요. 기는 지극한 것이요. 이제 우선순위라는 거죠. 지가 뜻이 마음의 작용이 우선이다 이런 소리죠. 그리고 기는 다음으로 간다. 어떻게 보면 이분적인 거죠. 자, 우리가 맹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맹자의 이와 같은 생각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동양의 지식인들을 인식을 지배하고 있었다.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여기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고 또 불교 철학에서는 불교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걸 맹자의 생각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어느 정도 타당한 뜻을 가지고 있죠. 일견 우리가 보면은 정신이 먼저고 육체는 그 다음이다. 또는 현대에 들어서는 아니다. 육체가 먼저고 정신은 그 다음이다. 몸이 아프면은 정신도 아프게 된다. 이렇게 보면은 기가 먼저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뜻은 또 따라오는 어떠한 그런 감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죠.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몸은 마음이 이끌어간다. 마음의 세계,
어떠한 정신이라든가 의지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육체를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맹자의 말이 맞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나 말한 대로 앞서 말한 대로 유물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 뜻도 자체도 물질계잖아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서를 나누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현대에는 과학의 어떤 그 양자역학에 의해서 어떤 철학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 참 맹자가 멋진 말을 했는데 맹자는 멋진 여기는 대자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어저께 이거 파일을 구하면서 한의원도 바쁘고 그래서 글자를 다 솔직히 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 현토도 색깔도 좀 바꿔서 해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2번씩 맹자를 이제 강의하다 보면은 앞으로 제가 여유가 없으면 그냥 바로 그냥 직강으로 하겠습니다. 이 대자가 아니라 지자예요, 지자. 이거 글자가 틀렸어요. 근데 제가 이 장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현토 오도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오도가 뭐죠? 현토가? 자, 요거 지자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잡다. 지기지 하고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또는 지기지 하며 이렇게 해도 되죠. 왜 오도라고 썼을까요? 현토 오도라고 쓴 거는 사서에서 몇 개 없어요. 중용에서도 오도라고 한 게 있어요. 그 중용에서 그 도문학 이어도 아니 그 존덕성 이어도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이게 왜 옛날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은 이것을 오도라고 현토로 갖다 붙였을까요?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현토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현토는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주자주에 의해서 현토가 쓰여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문맥에 의해서 이 맹자의 문맥에 의해서 현토를 쓰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본문을 주자가는 어떤 식으로 이해했는가에 따라서 현토가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지기지하고 무포기기를 하느니라 이래도 여러분 틀린 글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오도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게 답이 있는 거예요. 지는 지연이요, 기는 차원이다. 지가 지극한 것이고 가장 근원적인 것이다 이 소리죠. 기는 부수적인 거다라는 것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부동하는 데 있어 부동심에 있어서 마음을 그 외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외물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서도 어떠한 번뇌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기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는 맹자는 뭐냐면은 그 뜻을 잡아야 하지만 이런 뜻이에요. 먼저 그 뜻을 잡고도 이런 소리예요. 뭐뭐하고 뭐뭐하며 이것은 일종의 지와 기를 동격으로 이렇게 취급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은 확률적으로 지를 우리가 마음의 작용을 잡아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견고하게 붙들어 매야 된다. 이것이 확률적으로 70%라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자세를 바로잡는 것을 원칙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런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문제를 어지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오도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은 여러분들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잠깐만. 지기지오도 무포기이니라. 이게 맹자의 핵심 사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부동심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맹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자, 우리 마음의 작용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또 기도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한 마음의 작용이 중요해서 그 마음을 우리가 잘 통솔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주자의 설명을 바로 읽겠습니다. 이 1절은 공손추가 질문함에 맹자가 외워서 고자의 말을 외우고 또 자기의 뜻으로서 판단하고 말해준 거다. 고자가 이르기를 말에 있어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이런 소리죠.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마땅히 그 말을 버려두고 반드시 그 마음에서 이치를 구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말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그 말을 표면적인 거 버리고 그것은 이해가 안 됐다는 건 요즘에 말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도 될 수가 있죠. 사람들과 어떤 말을 대화하는 데 있어서 그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여기서 이해하지 못했다. 사람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의 뜻이 어떠한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지식이 부족해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거라면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이럴 때는 그 말을 그냥 버려라. 그런 피상적이고 이상한 말들은 버리고 반드시 또 그것을 마음에서 그 이치를 구할 필요가 없다. 돌이켜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편안하지 못한 것이 있다. 어떤 마음에 있어서. 그럴 때 마땅히 힘껏 그 마음을 통제해서 제재해서 반드시 그 기회에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 맹자의 생각이니까 이것이 이른바 그 마음을 고수하고 움직이지 않는 빠른 것이다. 그래서 맹자가 그 말을 외워서 판단해 가로되 자 고자가 말한 데서 마음에서 그가 말하는 마음에서 이해하지 못한 것을 기에서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근본에 힘쓰고 근본에 급히 여기고 그 말초적인 것을 뒤로 물린 거다. 급하지 않은 거다. 급하게 여기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돼요. 근본을 급하게 여기고 말초적인 것을 완만하게 여긴 것이니 이것은 그런대로 옳다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본질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거니까. 그런데 그 말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마음에서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외의 문제에 빠져서 마침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것을 빠뜨린 것이니 이것은 불가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저도 뭐 강의하면서 조금 횡설수설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고자는 맹자의 말에 설득당하지 않았다는 것. 자, 그러나 무릇 일반적으로 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대로 옳지만은 완전히 미진한 바의 말이다. 이것은 우리가 논에서도 했죠. 그 극클로라면은 그 극적인 것, 극단적인 것으로 논한다면은 지라고 하는 건 진실로 마음이 가는 바다가 마음의 작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의 장수가 된다. 그러나 기 또한 사람이 육체에 가득 차 있는 것으로서 지의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그 졸개가 된다는 거죠. 기의 졸개. 기는 지의 졸개라는 거죠. 그로 지라고 하는 것이 진실로 지극하지만 기는 곧 다음이 된다. 이거 질자가 뭐지? 그냥 이렇게 돼 있네. 요것도 제가 찾아보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진실로 마땅히 그 뜻을
경수라고 했죠. 여기서 주자가 요렇게 마음 그 뜻을 잡는 게 뭐냐? 경 공부를 말하기 위해서 경이라는 글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경의 경. 그러니까 경으로서 그 뜻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주자는 이렇게 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여기서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갑을 그 길을 길러야 된다. 우리가 그 뜻을 잘 이렇게 그 경으로서 조절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길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또한 불갑을 반드시 이런 소리죠. 불갑을이라는 건 반드시 그 치기양 해야 된다. 즉 내외 본말이 결국은 뭐냐면은 이것이 주자의 해석이에요. 맹자에 대한 공자 맹자에 대한 주자의 해석이에요. 내외 본말이 서로 동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교상 서로 교제하고 서로 배양한다 이런 관계예요. 배양한다. 여러분 제가 그 상한론 해석에서 이런 말 많이 썼잖아요. 자, 우리가 외적인 거, 외감과 내상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상이 그냥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외감에 의해서 내상이 항상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맹자의 마음이 이른바 일찍이 그 마음, 그 반드시 그 움직이지 않고 자연히 이거 필자인가? 일찍이 반드시 그것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맹자의 마음이 이른바 일찍이 반드시 부동치 아니하고 부동치 아니하고 자연이 부동한 대략이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다. 이런 소리죠. 여러분 이런 걸도 여기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미 가로되 지가 지연이여 기차원이라 하시고 또할 요것도 지자 지기지오도 무포기기자는 하야있고 자 지가 지극하고 기는 그 다음이라고 하시고 또 그랬으면 지가 지극하고 기는 다음이면 지 하나만 가지고서 우리 마음을 통솔하면은 마음의 작용을 잘 간직하고 경으로서 다스린다면은 다 끝나는데 근데 왜 또 이런 말을 했느냐? 지를 마음의 작용을 공경으로서 지속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를 지니고 있는 길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어찌된 까닭입니까? 이 소리죠. 왜냐하면 이제 맹자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재미있는 표현을 쓴 거예요. 지가 한결 같으면은 길을 움직이고, 그렇죠. 우리가 마음에서 내가 저쪽으로 오늘 한의원으로 출근해야겠구나. 다 마음의 작용이죠. 그럼 우리 몸은 한의원을 가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뜻이죠. 그런데 기가 한결 같으면은 반대로 뜻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이렇게 재밌게 표현했어. 이제 어떤 사람이 자빠지려고 하고 달려가려고 해요. 우리가 하다 보면 실수해가지고 넘어지면서 다리를 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자빠지고 뛰어가는 경우, 이것은 기지만 도리어 그 마음을 영향을 준다라는 뜻이죠. 재미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정자는 정자가 명도선생은 유명한 말을 해요. 뭐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공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경이라고 하는 거는 자세를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자세가 바로 잡는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을 때 한쪽 발에다 삐딱하게 서 있지는 않거든요. 위도든다는 데서 한 발로 삐딱하게 서 있으면은 건방져 보이잖아요. 근데 현대는 뭐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지만 옛날 사람은 다리 두 다리를 똑바로 서 있잖아요. 그게 서 있을 때 공경하는 자세란 말이에요. 경의 자세. 그게 마음을 바로 잡는 자세예요. 자, 우리가 서 있는데 한 발로 삐딱 하면은 그 보기도 흉하지만 그것은 그 자세,
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포기기죠. 예. 그 기를 업신여긴 거죠. 함부로 한 거죠. 예. 기가 하게 되면은 마음이 공경치 못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처는 뭐라 그랬냐면은 그 육체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세가 올바르지 않고 그 마음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자세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이 자세를 먼저 바로 잡아야지 마음자리도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러죠, 지금. 무슨 소용이 있어? 마음만 바르면 되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공손주가 맹자를 뵙고 말하기를 지가 지고 기가 다음이라 했는데 묻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적으로, 요게 맞는 글자죠. 그 전적으로 오로지 또 마음만 잡으면 되잖아요. 옳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무포기기, 그런데 또 다음으로 무포기기라고 하는 것은 왜입니까? 자, 불가에서도 어떤 고승이 그런 말을 했죠.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빚어진다. 그 마음만 다스리면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육체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은 전의를 말하는 거다. 걸은 자빠지려고 하는 거다. 요것도 아마 제가 복사람 이렇게 다운만 받고 확인을 안 하는데요. 이 본문을 보고 확인을 해보세요. 자빠지려고 하는 거다. 추는 달려가는 거다. 맹자가 말하기를 이 지가 향하는 바가 전이라면 기 또한 그것을 따라간다. 그러나 기가 또 전이란 바에 있으면 기 또한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마치 사람이 엎어지려고 하고 달려갈 때는 기가 여기에 전적으로 있지만 도리어 그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소리죠. 이와 같은 이유로 지기지하고도 그래서 또 자가 붙은 거예요. 이미 지기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오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반드시 그 기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정자가 말하기를 지는 기를 움직이는 것이 10분의 9라면은 기가 지를 움직이는 경우는 10분의 1이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어떤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마음이 어떻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어떤 표현이잖아요. 일종의. 물론 거짓말 쳐서 입으로는 저기를 하죠. 거짓말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손주가 또 감히 묻기를 선생님께서는 어떤 점에 뛰어나십니까? 이런 거예요.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점에 있어서 뛰어나시죠?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맹자가 그 유명한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사람들의 말을 알며 나는 나의 호연지기를 잘 배양한다, 기른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공손추 덕분에 맹자의 그 공부하는 방식이라든가 뜻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면에서 공손추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야죠. 당돌한 질문이잖아요. 선생님은 어떤 면에 있어서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면은 그런 질문이 어떻게 보면은 좀 겸연쩍잖아요. 그런데 맹자는 나는 말을 알고 말을 안다. 이게 도대체 뭐죠? 호연지기가 도대체 이게 뭐죠? 공손추가 다시 그 맹자의 부동심을 묻고 이것이 소위 고자와 다른 것이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장점이 있어서 능히 그러한가라고 궁금해한 거죠. 또 맹자가 그 연구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었다. 지연자라고 하는 것은 말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진심지성해서 이것도 여러분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는 도대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안다는 게 뭘까요?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천하의 말에 있어서 그 이치를 궁구하지 아니함이 없고 그 시비득실의 그 이유 어떤 것이 옳고 그르고 얻고 잃어버린 그 원인을 알게 된다. 예.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말을 아는 것은 사실은 진심지성이라고 이것은 막 이렇게 우리 마음에 어떤 게 나가서 했는데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가 대학에서 배웠잖아요. 경물치지잖아요. 우리가 우리 뜻을 성실히 하고 마음을 바로잡는데 그거 쓰면 됐죠. 근데 왜 경물치지죠? 경물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하면은 어떠한 현상의 원리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 지식 세계의 지식을 축적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지식을 축적해야지 성의가 되고 정심이 된다는 거예요. 정심. 마음을 바로잡는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 자기 뜻이 성실한지 마음이 바로잡았는지 일부적인 것은 누구나 교육을 받지 않고도 할 수가 있지만 어떠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어려운 문제에 있을 때 판단을 할 때 그것이 과연 올바른 뜻으로 우리가 보았는가 우리가 어떠한 데서 우리 마음을 올바르게 유지를 시켰는가는 결국은 그 이치를 궁구히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경물치지예요. 주자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심지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누구도 몰라요. 마음을 다하고 성을 안다. 이거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글이라고 하는 건 뭐죠? 사물의 이치죠. 경물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물치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생물이라든가 기술시간, 생물시간, 뭐 화학도 이런 것도 배우고 그게 다 궁극이래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이 옳은 말인지 사이비와 같은 말인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다는 모른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시비득실의 소이연 그러한 이유를 식이 아니라 여기서도 알게 된다. 요거는 식자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안다. 호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것도 호연이 뭔지를 잘 모르죠. 맹자가 호연이라서 자 성대하게서 흘러가는 모양이다. 무엇인가 이렇게 크고 막힘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맹자가 우리가 호연이라는 거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호연직이라고 해요. 정말로 큰 뜻 이런 데인데 맹자가 그 양해왕이라든가 재선왕이라든가 여러 제후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그 자세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말을 떳떳하게 숨김없이 그대로 다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서 말을 했잖아요. 맹자가. 그 이면의 맹자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질구질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을 만났던 평범한 사람을 만났던 구질구질한 어떠한 언행을 하지 않은 것을 그와 같은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표면적인 거 맹자의 어떠한 그 글을 통해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맹자의 말을 보게 되잖아요. 그 이면의 맹자의 자세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옳지 않은가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기는 바로 몸을 충만케 한 것이다. 그러니까 본래 자연이 호연이로되 신랑했기 때문에 위축된 거다. 줄여진 것이다. 이런 소리죠. 이것도 주자의 사고방식인데 여러분 자 본래 호연하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인간의 육체나 마음은 본래 호연한 것인데 이 양이라고 하는 것 이 양을 잃어버렸다. 이것도 우리가 대학에서 첫 장에서 배웠잖아요. 이거는 원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원론적으로. 본래 저절로 호연한 것인데 이거는 인간의 성품은 본래 선한 것인데 자 후천적으로 태생학적으로 그 주자의 말로 어떠하면은 그 기질의 어떠한 편차 어떤 사람은 성품이 약간 유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품이 거칠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이 뚱뚱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몸이 마른 사람도 있죠. 이게 이제 체질적인 그런 것도 있고 정서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질의 어떤 문제라든가 그리고 기질적인 건 선천적인 거죠. 후천적인 건 뭐죠? 그게 이욕이죠. 네, 인욕이죠. 사람이 태어나 그 인욕의 욕심 때문에 본래의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축되어졌다. 호연지기가 위축되어지고 굶주려진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여러분 이런 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서도 주자가 해석하는데 본자를 왜 집어넣었을까요? 본래 이것은 이로서 얘기한 거예요. 이로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후천적으로 사람은 기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기로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도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문제가 또 나오니까 자 오직 맹자만이 그것을 여기서 착하게 이른다. 잘 배양시켜서 여기서도 그 유명한 또 복기초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대학에서도 주자 장구에 보면은 복기초라는 말을 썼잖아요. 처음으로 돌아간다. 자, 여기서도 이거 진도를 빨리 빼야겠는데. 처음이 뭐죠? 본래잖아요. 본래. 복기초. 이 말은 제가 장자책을 보다 보면 나와요. 장자책.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주자도 모든 책을 다 봤어요. 장자, 노자 할 거 없이 불교 책을 다 보고 유교화 만들고 그러니까 유교화로 만들어 버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거 왜 두글자지? 지연이면 오직 말을 알게 되면 소위 도의를 밝히고 천하지 사에 있어서 의심되는 바가 없다. 양기하면 기를 양할 것 같으면 소위 요 뒷장에 나옵니다. 도의의 짝이 되어서 천하의 일에 두려울 바가 없다. 자, 여기에서도 왜 이런 문제를 하냐면은 자, 지연이는 세상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될 바가 없다는 거 마음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해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그것이 기를 기르지 않으면 기를 기르어서 도의의 짝을 해야지만이 천하의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알아도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맹자는 당당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이게 두려움이 없기 때문인 거죠. 자, 어떤 사람은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천하지사에 의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두려움을 느껴서 비굴하게 처신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소위로 마땅히 대임을 당해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에 공손주가 물었던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 제나라라든가 이런 게 경상이 되어서 왕도와 패도를 실천하는데 의심을 하진 않지만 공을 이루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동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답이죠. 고자의 학문은 이것과 바로 상반되니 그 부동심은 처음에 명연 무각이라는 이 명연도 형용사죠. 깨달음이 없었다 이 소리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 무엇인가 지혜, 지식을 통해서 그 깨달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연히 싸납게 옳고 그름 뭐 이런 거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거는 혼연 무각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지식의 세계에 있어서도 고자는 어두웠던 사람이고 한연 불고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행동으로서 말한 거예요. 행동. 고자도 분명히 부동심했는데 그 사람은 조금 지식이 뭘 알고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행동이 의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맹목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어려운 글이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이제 문제가 뒤에 나오는데 요것도 문제가 돼요. 자, 도의를 여기는 밝혔다 그랬죠. 여기는
도의를 짝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명이 뭐죠? 지식이에요. 지식. 예. 배는 뭐죠? 이거는 행동을 말하는 거죠. 지식과 행동. 예. 교묘하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주자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맹자가 나는 지연하고 사람의 말을 알고 그리고 선양 호연지기 하노라 했을 때 바로 지와 행을 가지고 다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무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이 명하고 상대적으로 말한 거죠. 여기서 한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그 장부의 기질적인만 가지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도의와 짝하지 않은 거죠. 결국은. 맹자의 말은 뭐냐면 도의를 알아야 되고 도의에 짝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런데 고자는 도의를 알지도 못했고 도의에 짝하지도 않는 부동심이다. 그러니까 나와 부동심이 다른 거다 이런 것이죠.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